두 선수는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최고의 수비수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 톱10에 포함시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을 두고 중동 최대의 매체에서는 특집으로 50분가량 주요 선수를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1위, 2위에 선정됐습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안컵에서 주목할 선수 10명을 소개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카타르 방송사로 아랍권 전역을 대표하는 중동 최대의 매체입니다. 또한 아시안컵 이전 GDP를 기준으로 과연 부유한 나라와 축구 실력에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조사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재미있었는데요. 막대한 오일머니의 중동 국가 3국과 동남아의 최부국 싱가폴, 그리고 선진국인 대한민국과 일본, 끝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이 나라를 비교하여 보았는데요. 이 나라들의 경제 수준과 축구 수준의 분석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조금 더 알아보시죠. 토요일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많은 아시아의 주요 매체들이 큰 관심과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동의 최대 매체인 알자지라에서 모든 국가의 선수 중 주목할 선수 10명을 선정하였는데요. 1위에는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2위에는 김민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이번 대회를 빛낼 가장 큰 월드스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상위권 팀인 토트넘 호스퍼를 이끌고 있으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2골을 넣었기 때문에 대표팀 차출이 한국에는 큰 이득이지만 토트넘에는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그는 국가대표 통산 116경기에서 41골을 넣었다며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소개했습니다. 알자지라뿐만 아니라 중동의 또 하나의 주요 매체인 AFP는 아시안컵에서 주목해야 할 5명의 선수에 대해 방송했는데요. 1순위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매체는 한국과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에 대해 너는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세계 최고의 선수가 아시안컵, 그것도 카타르에서 월드컵 이후 다시 뛰는 것에 진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손흥민을 두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지난 5년 동안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라며 EPL 최다 득점상을 수상했던 그가 이번 시즌 주장으로 선임되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완벽하게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 월드클래스 면모를 이어가며 아시아의 축구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렸던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상대로 페널티킥과 헤더로 2골 넣어 홈팀 중국을 3대0으로 대승을 하는데 견인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타르라는 장소에서 2년도 강조하였습니다. 손흥민이 아나골절 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월드컵에 나섰던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16강을 견인하는 황금 도움을 기록했다며 당시 골을 넣지 못하고 마감했던 대회를 이번에 만회하리라 본다라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큰 기대와 많은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도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서는 손흥민은 2011년 카타르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막내로 나서 인도전에서 데뷔골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4번째 출전하면서 우승이라는 정점을 찍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뒤를 이어 김민재가 2위에 위치했는데요. 매체는 지난해 김민재는 33년 만에 나폴리의 첫 세리에A 우승을 놓은 후 아시아 축구연맹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고 그를 소개하며 아시아 최고의 이적료로 최강팀 미넨의 핵심 수비수로 완벽하게 변신했고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도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세계적 슈퍼스타라고 하였습니다. 27세의 김민재는 주전 센터백으로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고 패스 성공률에서도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고 전하며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르기도 한 그는 2017년부터 대표팀에서 꾸준하게 활약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김민재는 4년 동안 아시아 올해의 축구 선수로 선정된 손흥민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며 그의 최신 뉴스까지 보도하면서 한국 선수들을 10여 분 가까이 상당히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9위에 오른 이강인도 있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카타르 국왕이 직접 국빈급 의전을 지시했다고 오늘 때는 한국이 아시안컵 3번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손흥민과 함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강인은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카타르 국왕이 구단주로 있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화려하게 이적했다. 2019년에는 올해의 아시안게임 우승 MVP로 오랫동안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주목해야 할 선수 3위의 사우디의 살렘, 이강인의 절친인 소시에다드의 쿠보는 4위를 기록했고 5위는 이란의 메흐디, 그리고 6위 미토마를 조명했습니다. 한국 선수 3명을 포함시키며 가장 많은 선수가 10위권 안에 든 팀으로 역시나 역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대표팀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우승 후보는 한국이 아니었는데요. 매체가 선정한 아시안컵 우승 후보 5개국 중 일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알자지라는
일본이 지난 8번의 결승전 중 5번의 결승전에 출전했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만나든 이기기 힘든 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을 우승 후보 2위에 올려놓았는데요. 한국에 대해 매체는 가장 잠재력이 있는 선수부터 아시아 축구 최고의 기록을 보유한 선수까지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한국은 2019년 8강에서 카타르에 패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것 확실한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강 전력의 한국팀이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국 축구의 가파른 성장에 이어 아시아 전체가 동아시아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요. 과연 그럼 잘 사는 나라가 축구도 잘하는 것일까? 비교한 내용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22년 GDP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발표된 2023년 11월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이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잘 살고 잘 차는 나라입니다. 통계상 아시아의 1인당 GDP 1위는 88,000달러의 카타르고 3위는 53,000달러의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 국가의 축구는 아시아를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카타르는 피파 랭킹 61위, 아랍에미리트는 피파 랭킹 72위이지만 카타르는 직전 대회를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고 아랍에미리트 역시 준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막대한 오일머니로 맨체스터, 파리 생제르맹 등 막강한 팀들을 고가의 왕족들이 사들이고 있어 앞으로 5년 후가 기대되는 국가들이죠. 다음 그룹으로 잘 살지만 실력이 살짝 아쉬운 나라 그룹인데요. 1인당 GDP가 아시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싱가포르를 축구 강국이라 부르기에는 맹점이 있어 보입니다. 싱가포르 도시 국가로 영토가 작고 인구 또한 많지 않죠. 때문에 강한 경제력을 좋은 축구력으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이번 대회 본선행에 실패하면서 박항서 감독을 모셔가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웨이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쿠웨이트는 4만 달러로 아시아 1인당 GDP 4위에 빛나지만 작은 영토와 작은 인구 400만 명으로 각각 세계 피파 랭킹 128위, 152로 경제력을 축구로 연결시키는 것에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부유하면서 축구 실력도 좋은 예는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네,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유럽 강국들과 비슷하게 GDP도 높고 축구 실력도 좋은 예입니다. 한국은 32,000달러로 아시아 GDP 순위 7위, 일본은 34,000달러로 아시아 순위 6위이죠. 두 국가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봐도 손꼽히는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이면서 인구와 영토도 작지 않아 국가 경제력을 축구 실력으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슈퍼스타들을 보유한 한국은 23위로 단단한 짜임새를 가진 스타들을 보유한 일본 17위 함께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도박사와 언론에서 최고로 많은 베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통계치와 다르게 발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인당 GDP가 12,000달러로 아시아에서 10위라는 높은 위치에 있고 여기에 15억이라는 인구를 감안하면 축구를 잘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현실은 처참한데요. 피파 순위 82위로 월드컵 예선을 겸한 아시안컵 예선에서도 고전했고 최근 경기력 또한 좋지 못합니다. 여기에 전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리티에의 선수 부정 선발 의혹이 나오면서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죠.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시안컵이 개최되었습니다. 완전체로 나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또 어떤 재미난 경기를 선물해줄지 저희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시면 새로운 소식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